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메랑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인터뷰 끝난 지도 뭐 한두 시간 됐고, 시장 끝난 지도 또 뭐 한 30분, 1시간 됐으니까 지금 뉴욕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전에 지금 시장 가격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대망의 11월 FOMC 결과가 나온 날입니다. 오늘 오후 이제 3대 지수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하락 출발 후에 장중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결과를 맞았는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빠지는 등 3대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오늘 전장 대비 1.5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500bp, 5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 2.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3.36%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간방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 모두 FOMC 결정을 전후로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채권의 미채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현재 전장 대비 5bp 가량 상승하면서 4.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4% 아래로도 내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제 상승세로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달러화 지수는 지금 112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오늘 그나마 변동성이 가장 작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장중 111에서 112선을 득하면서 전일과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12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84% 오르면서 배럴당 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설레고 나중에는 실망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요. FOMC 얘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5bp 인상은 뭐 예상대로 됐고요.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우리는 진즉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실망스러운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FOMC 이제 금리가 가장 먼저 발표가 됐고요. 성명문이 발표된 이후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기자회견이 약 45분 정도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장중 이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딩 룸에서는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OMC 금리가 바로 나오고 성명문이 발표된 직후에는 약간 희망찬 모습으로 이 주가가 또 상승을 하기도 하다가 의외로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보여주면서 결국 주가가 고꾸라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FOMC는 오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75bp, 즉 0.75%포인트 금리를 올린 셈인데요.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연준은 네 번 연속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 기준금리과도 최대 1%포인트 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부터 6회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75bp 금리 인상 연준 위원들 12대 0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해서도 계획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장기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것을 강하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장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냥 정리해 보면 시작해서 성명문 나올 때는 한 0.5%, S&P 기준으로 한 0.5% 올랐고 파월 의장이 얘기 시작할 때부터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장 끝날 때는 한 1% 정도 마이너스였고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나쁜 것 같다 그래가지고 2.5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명문 나올 때는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능만 보니까 거기에 cumulative effect, 그러니까 뭐 축적된 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레그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게 좀
들렸는데 그 얘기 좀 먼저 해주시죠. 성명부터. 네, 이제 오후 2시에 금리 결정과 동시에 성명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FOMC 성명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Cumulative Effect와 Lag라는 두 가지 단어가 이번 성명문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였습니다. 연준이 이제 향후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4번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6번의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누적된 효과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프론트 로딩, 이제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굉장히 빨리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지연된 효과를 고려해서 향후 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문장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처음에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금리 인상 직전에는 3대 지수가 이제 거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다우만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성명문과 금리 결정이 발표된 직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이제 양전을 하면서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성명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지금까지 해온 거 그리고 지금까지 앞당겨서 빨리 해온 거를 조금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11월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그리고 내년에 향후에 있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이거보다는 속도가 줄어든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금융시장을 부스팅을 처음에는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현지에서 드라마가 펼쳐졌다라는 비유도 나온다라고 특파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이제 극적인 순간이 2번 정도 시장에 있었던 건데요. 성명서 발표와 그리고 기자간담회. 성명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그런 반응을 했다면 이 기자간담회 때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바로 오후 2시 30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자 간담회에서 파월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2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We have some ways to go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월 이제 성명문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어쩌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파월 의장이 약간 선을 그은 셈인데요. 물론 속도는 조금 늦추겠지만 아직 계속해서 앞으로 꾸준히 금리 인상을 해가겠다라는 뉘앙스를 확실히 시장에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을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조금 완화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주장한 것은 큰 폭으로는 안 하겠지만 작게 계속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느리게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시장을 크게 움직였던 파월의 발언은 최종 금리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번 긴축기에서 금리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와 있고 연준은 점도표에서 지난 9월에 그것을 4.6%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가 과거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겠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 금리는 우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가 지수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뭐 드라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약간 엔딩이 좋지 않은 이런 방향으로 좀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파월 의장 간담회 후반부에 갈수록 주가의 낙폭이 더욱 커졌고요. CNBC 방송에 따르면 이제 장 마감을 앞둔 1시간경 앞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기자간담회가 마무리될 수순이 돼서 거래량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셀이 이제 숏이 조금 몰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외에 파월 의장은 이제 정책 중단을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 시기에서는 매우 시기상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뭐 경제 정책을 바꾸든지 또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텐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진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이는 상당히 조금 예전보다 희박해진 상황이고 연착륙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파월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제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 최종 금리가 좀 어느 정도에서 이제 방향을 틀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의 이 피벗 기대감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었나라는 이런 의견이 이제 투자 심리에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기자회견 중에 그 두 번째인가요? 그 초창기에 두 번째 로이타가 질문을 할 때 그 파월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게 속도냐, 뭐죠? 속도냐, 높이냐, 길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도는 늦추겠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높이는 더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길이는 길게 가겠다. 그 정도 얘기했는데도 결정타가 첫 번째 속도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코멘트 중에 제일 나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요, 주식에서. 기타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었나요? 이게 저는 좀 그렇게 들리긴 했는데 다른 건 어떤 거 좀 들리셨어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다소 매파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결국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를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얇고 길게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이제 계속 좀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11월에 얼마 올리고 12월에 얼마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긴축기가 끝났을 때 최종 금리가 몇 %일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안 좋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파월 간담회에서 조금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이제 모멘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와중에 한 기자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고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파월 의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이 기자가 기자 간담회 이전에 시장 시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워낙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을 당시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도 여기 이제 강단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지만 파월 의장은 이제 뭐 특정 자산 시장의 방향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연준의 정책을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목표이고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주가가 낙폭을 틔우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이 잘못된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한 또 반대되는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주가에 또 좀 희한하게 연결이 되는 이런 모멘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외신은 오늘 FOMC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이 순간을 꼽으면서 웃지 않을 수 없는 해프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 정말 극적인 영향이 있었던 파월의 기자 간담회 몇몇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월가의 평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나쁜 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월가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월가의 평가도 이 성명문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 전후로 완전히 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월가 전문가 평가들이 휙휙 바뀌는 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성명문 발표 직후에는 대부분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12월엔 50bp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명문에서 나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보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또 상반되면서 다소 이제 좀 매파적인 해석이 이어졌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여기에서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나온 디테일이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상폭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종 금리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바로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시사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한 번에 크게 올리진 않겠지만 여러 번 조금씩 많이 올린다는 것을 결코 비둘기로 볼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츠 또한 비슷한 평가를 했는데요. 아직 이것을 페드의 피벗,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명문에서 조금 시장이 김칫국을 마셨지만 사실 성명문이 말한 것은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하겠다가 아니라 75bp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점입니다. 75bp 안 하고도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금리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피벗으로 보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물론 12월 회의에서 50bp 인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파월 의장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피벗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두 가지의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이 언어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파월은 예전 예상보다 최종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명문은 단지 그 최종 금리까지 도달하는 데 이제 빠른 속도로 하는지 천천히 하는지에 대한 그 얘기였지 피벗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그래도 조금 완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하는 투자 기관도 있는데요.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드 그리고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조금 비둘기파적인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지금 소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비둘기파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또 이만큼 급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그 성명문이 나오고 주가가 또 반등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만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성명문의 레그 정책의 지연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 아무 무의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 때문에 조금 이제 변동성을 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이제 성명서에서 언급된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파급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느껴지기 위해서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효과가 완전히 느껴지기 위해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연준이 지난 3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 인상 이후에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느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임특파님께서 엄청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시장의 포커스가 사실 쉽게 얘기하면 12월 달이 50bp가 될 건지 75가 될 건지 오늘 파월의 입에서 듣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입에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도 50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포커스가 그게 50이냐 75냐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75, 50, 50 하는 거다. 50, 50, 50, 50 이렇게 쭉 가는 거다. 사실 결국은 이제 최종 금리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그렇다면 12월 달에 지금 원래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포커스가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2월 달에 인상, 그다음에 최저금리 이런 거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몇 개 전해 주시죠. 네, 우선 11월 FOMC 전에는 11월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12월에 얼마를 하느냐, 이게 이제 포커스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FOMC 성명문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12월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보다 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이번 FOMC 이후에 12월에는 50bp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에 50bp가 예상되지만 2023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은 폭의 인상이라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또한 최종 금리를 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츠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12월 FOMC까지 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75bp 인상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12월 FOMC 전까지 두 번의 물가 지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회장이 언급했듯이 인플레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11월에 75bp 단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 분석에 따르면 지금 FOMC 직후 결과를 보면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보는 참가자들이 전체 56%가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50%가 넘는 사람들이 50bp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75bp는 40%대의 참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이게 정확히 반반 정도였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75bp, 12월 75bp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조금 줄어든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 11월 FOMC가 열리기 전에는 12월이 문제야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요. 11월이 열려버린 오늘은 12월보다는 내년 최종 금리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변화한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12월이 문제야였는데 이제는 12월보다는 내년 최종 금리가 문제야로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고요. 피벗 기대감,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기대감에 가득 차고 반등을 해줄 때도 사실 이게 김칫국 아니냐,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왔던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발표된 고용 쪽이었는데 미국 고용 시장이 아직 강하다라는 지표로 구인도 예상보다도 훨씬 많았고요. 근데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또 발표됐네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사실 FOMC 회의가 첫날 시작했을 때 이 채용 공고 지표가 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 굿뉴스가 나와도 결국 연준의 긴축을 가속하는 배드뉴스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 오히려 이 긴축을 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10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전월보다 23만 9천 명 증가를 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고용 개수가 늘어났다,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이제 전월보다도 많아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0월의 임금 상승률 또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7.7%로 나타났고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7.7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이 아직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 긴축기에서 노동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고 이 긴축을 잘 해나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펼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10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와 고용 지표인 만큼 이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10월 CP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준도 답을 모르고 연준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는 이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경제 지표 이제 굉장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노동시장이 강한 게 자기들이 망설이는 그 주된 이유처럼 얘기를 했고, 뭐 트리멘더스한 베이컨스가 아직도 잡시장에 있다, 그런 얘기를 뭐 여러 번 한 걸로 봐서는 고용시장 보는 거, 그다음에 12월 전에 두 번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있고 또 한 번 있고 CPI도 두 번 있고, 그러니까 다시 데이터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섹터 쪽은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전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모두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이 4%, 테슬라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4분기 전망치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에어비앤비 주가가 오늘 13%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반도체 대장주인 AMD 또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을 소폭 밑도는 수준을 이제 미스가 나왔습니다. 미스가 나왔지만 이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AMD의 주가가 오늘 이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CVS 헬스 또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간 전망치도 상향하는 오랜만에 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는 2%가량 오르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섹터 흐름까지 그리고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FOMC 회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현지 분위기 전해주셨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